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참석하면서 오늘 출국하게 됩니다. 오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함께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들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미 APEC 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확정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가능성 제시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지분 일부를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현재는 아직까지 부진하지만 다가올 상승 국면에 대비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한 ASML의 주식은 지난 6월 말 275만 72주에서 이 9월 말에는 158만 407주로 감소했습니다. 지분율 기준 으로는 0.3%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기간에 지분 가치는 2조 6,010억 원에서 1조 2,56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을 매각한 금액이 약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도 ASML 주식을 처분하면서 약 3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 바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1조 3천억 원의 재원을 더 마련을 하게 됐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기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멕시코에 대한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기는 자본금 49억 3,634만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멕시코 생산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에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집중 생산할 방침이고요. 결국 멕시코를 발판으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서 삼성전기는 지난 9월에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와 차량용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한 바가 있었죠. 최근에 삼성전기는 전장 사업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바일 AP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현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 5월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서 전장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실적 시즌인데요. 이 실적을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라면 업체들,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이 깜짝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의 식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3분기에도 해외 매출까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농심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하면서 557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고 국내 법인의 수출이익을 합산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둔 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7% 늘어났고 3분기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이 주요 제품의 수출 증가에 따라서 내후년에 밀양에 이 공장도 추가로 짓는다는 점 체크해 두실 수 있겠고요. 오뚜기 역시나 같은 기간 이 실적이 증가를 했었고 이렇게 업계에서는 K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앞으로 이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당분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언급된 식품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삼양식품이나 농심, 오뚜기 같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사들인데요. 이 국내 상장 항공사 6곳이 모두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일단 대형 항공사 그리고 중소형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의 실적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일단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번에 여름 휴가라든지 추석 연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중거리,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컸기 때문에 3분기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공급
공급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악화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한항공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3조 8,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살짝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38% 감소하며 5,20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역시나 화물 사업에서 비수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제주항공이 3분기 영업이익을 444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5%나 급증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 창사 이래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항공사들 그래서 오늘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 위주로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가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명하고 매출 다각화 같이 다음 사업 전략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오는 17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는데 김병훈 대표는 광물 가격 하락이나 원자재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분기 영업 손실이 69억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김 대표 역시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2025년에는 30%, 2027년에는 50%의 외부 판매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계획 자체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제시됐던 외부 판매 비중보다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이틀 앞둔 시점인데요.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들 주가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